안녕하세요. 담배함 주식 클래스의 진한 K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2일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코오롱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단가 35,000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동영상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 관점으로 보는 주식시장 내용으로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은 사실은 조금 하기 싫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가지고 집요하게 저한테 악플을 달고 계시는 어떤 한 분이 계셔서 정말 하기 싫은데 예전에도 많이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35,000원이면 매도하는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인데 어떻게 또 이 자리에서 또 매수하셨는지 아니면 예전에 샀는데 들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2021년 9월 27일 DGB 금융그룹에서 나온 코오롱의 하이투자증권이죠.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코오롱에 관련된 레포트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대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코오롱 글로벌의 경우 건설 부분에서 올해 주택 분양 공급이 늘어나면서 실적 향상의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주택 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또 좋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BMW X 시리즈의 소비자 선호 등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코오롱 인더의 경우에는 산업자재 부분에서 5G 케이블용 초고속용 타이어 UHPT 모르겠습니다 뭔지 아밀라이드 제품의 높은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전기차용 고부가 타이어 코드 등 타이어 코드 시장 수요 증가, 화학 부분에서는 타이어용 석유 수직 판매와 수첨 수지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패션 부분에서는 여가 활동 소비 심리 회복과 더불어 국내 골프 인기 급상승으로 골프 아웃도어 제품이 실적 개선되고 있다. 요것도 약간 이제 팬데믹이 점점 뭐라 그럴까요? 피크에 다다르면서 이제 좀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수소 미래 성장인 거죠. 수소 관련 전반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수소 산업에서 수분 제어 장치와 더불어 수소 연료 핵심 전지의 핵심 소자인 고분자 전해 질막 막정극 접합재 등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코오롱 글로벌은 육상과 해상 풍력 사업에 이어 풍력단지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 물을 전기불에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오롱 글로텍은 수소 저장의 운송과 필요한 압력 용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코오롱 플라스틱은 차량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하우징 부품 등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 T가 있죠. 코오롱 티슈진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군목 취소함에 따라 2019년 5월 20일 거래 정지 중이며 상피심내 개선 기간 중인데 인보사 선생 재개를 허용함에 따라 올해 12월 첫 환자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미 이제 환자가 맞았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대로 투약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코오롱 티슈진 관련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 실적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런 지금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오롱이 지주회사고 27.3%, 13.4% 코오롱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고 코오롱 글로벌이 덕평랜드 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덕평랜드는 좀 제가 매우 좋아하는 휴게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28,150원 이 자리 왜 지키고 있을까요? 여기 저점 라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 라인이죠. 2021년 12월 1일입니다. 저한테 악플을 지속적으로 달고 계신 분은 요거를 이제 요게 이제 뭐 때문에 올랐냐면 수소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막바로 치고 들어오면서 수소 밸류 체인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급상승을 이루었는데 제가 요때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슈 나오면서 올라간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셨고 제가 이런 큰 박스권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요때 마침 또 주가 올라오니까 저한테 또 악플을 다셔가지고 뭐 물론 악플 달자마자 보이는 대로 지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또 다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241선하고 61선하고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좀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여기 위에 1001선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1001선을 좀 중요하게 본다 그랬죠. 요 1001선을 맞고 떨어지고 들었다 올렸다 다시 깼다. 지금 1001선 자리를 계속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28,150원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뭐 수소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수소 관련 펀드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롱의 이제 웅렬, 그다음에 코생의 우석, 이 분들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일정이 지금 전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달에만 재판 4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뉴스가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그 뉴스에 반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전부 차치하고 얘가 만약에 실적대로 혹은 밝혀져 있는 의외의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지금 밝혀져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좀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8월 정도에 티슈진 거래 재개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과 하고, 지금 이제 행정소송, 코생의 행정소송 관련된 부분이 또 시작됩니다. 3월 달에 요거 관련된 뉴스를 더불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요 행정소송은 제 예상으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재판부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8월이나 혹은 뭐 한두 번 연장된다면 10월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까지 요 판결이 조금 중요하게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물론 이거 나온다 그래서 바로 또 뭐가 되는 것보다는 또 대법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슈는 크게 쉽게 끝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큰 박스권이고요. 만약에 28,150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24,7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고, 코오롱 같은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이 뭐 단기 매매를 하신다, 뭐 이렇게는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들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의 확증 편향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종목을 쉽게 버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코오롱 그룹이 인보사로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났지만, 얘네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 구조가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된, 물론 뭐 외제차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수소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인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재 부분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에 어느 정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매우 떨어져 있는 부분은 결국엔 인보사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오롱 시가총액이 3,744억인데 매출액 5조 4천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3천억 가까이 나오고 당기 순이익이 1,700억 나오는 회사가 3,700억은 조금, 아무리 지주사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PBR로 따져봤을 때도 절반가량밖에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로만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지금 자회사 중에 2군데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거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크게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상기하시고 지금 현재는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승 추세대를 살짝 깨기는 했지만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크게 보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 추세가 완벽히 꺾였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식의 좀 박스권을 좀 길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뭐 한 31,000원, 그다음에 32,100원, 33,200원, 34,400원, 35,000원, 36,000원 정도인데 혹시나도 주가가 올라서 32,100원이나 33,2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질문을 안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241선하고 120일 사이 요 구간에 온다 그러면 일정 부분 매도해서 61선에서 한 번 더 매수하고 올라오는 21선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물린 종목에 관련된 그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시장이 만약에 뭐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인데 내 종목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한 번은 내 종목한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락 추세인 구간에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토요일 날 2.18% 빠졌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100 넘어 있는 상황이고 3월에는 또 미국 금리 인상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밑에 여기 저점을 깨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는데, 만약에 깨게 되면 지금 여기 밑에 라인 정도까지 충분히 다시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장이 반등을 해서 올라오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 물량을 조금 줄여서 떨어지는 거에 또 대비하는 것도 돈을 버는 일 중에 하나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라인을 쉽게 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네가 뭐 배당도 조금씩 주는 데다가 얘네는 단기 순이익이 안 좋을 때도 2, 3% 줬거든요. 왜냐면 이제 웅렬이역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배당 먹고 그다음에 좀 시간을 버텨서 가져가시기 바라고, 천일선을 잠깐 후드러 패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역회된 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점점을 깬다 그러면 좀 급하게 하락해서 24,700원하고 여기 이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코오롱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올해 말 정도가 돼서 인보사 티슈진이 거래 재개가 되냐, 그 다음에 인보사가 원활하게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여부에 따라 크게 이제 그 원래의 가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까지는 버리기보다는 조금 홀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론 이건 제 입장이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150원을 깨는 경우, 혹은 뭐 맨 마지막 라인인 이런 라인 정도 되겠죠. 27,800원 뭐 이런 라인을 깰 때는 일단 물량을 조절하고 밑에서 다시 받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함 K였습니다.